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압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결국 거기에 대한 심판 국민들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이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법치 파괴 규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요즘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윤석열 총장의 운세는 어떨까? 윤석열 총장의 미래는 어떨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많으십니다. 류동학 원장님께서 연이어 말씀들을 이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자세하게 하나하나 또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원장님 말씀이 앞서가지고 저희가 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인문명리 정치열전 우리 원장님께서 서술하신 책입니다. 서점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안에 여러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어떤 운세, 천성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인문 영리학적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으니까요. 특히 문재인 후반부에 이제 나온다고 하시는데 많은 관심 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원장님 일단 윤석열 총장 얘기 앞서가지고 우리가 추미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은 3주 전에 저희가 이제 추미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11월 29일 영상이었을 건데 그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추미애가 내년부터는 운수가 매우 좋지가 않다. 빠르면 이달 12월부터 상황이 좋지 않을 거다. 토사구팽 당할 거다. 예, 말씀하셨는데 어쩜 추미애가 또 이렇게 사의 표명하는 그림이 나온지 그것도 참 놀랐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이런 윤석열 총장님이나 추미애 장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토사구팽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 토사구팽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춘추전국 시대 중국에. 그 중에 이제 춘추 시대에 오나라하고 월나라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오나라가 뭐냐면 중국의 지금의 짱수성, 유명한 난징이라든지 수조가 있는 지역. 거기에 기반을 잡은 나라가 오나라입니다. 월나라는 지금의 저장성, 절강성이라죠. 지금 이제 항저우하고 있는데 그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막 서로 그 춘추전국 시대에 쟁패를 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월나라의 그 당시에 그 구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 이제 함녀하고 구천이 막 싸우다가 함녀가 결국 그 월나라의 구천한테 당합니다. 그러니까 함녀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인 부차한테 내 왼수를 꼭 갚아도. 그러니까 이제 아들인 부차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라면서 그 부차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면 잠을 잘 때 침대에 자는 게 아니고 섭집 위에다가 자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는 섭집 위에. 네네. 그거 막 칼을 가는 거죠. 그런 걸 와신이랍니다. 누가 와신. 네. 부차가 결국 제후였던 구천을 이기게 됩니다. 저거 구천 살려두면 안 된다. 죽이려 했는데 부차가 결정적 실수라는 게 살려두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노예를 만들었죠. 노예 생활하면서 이 양반은 또 어떻게 했느냐. 칼을 가른 거죠. 두고 보자. 곰슬기를 씹으면서 칼을 가른 거죠. 상담. 그래서 상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오나라하고 월나라의 그 고사성어가 와신 상담인데 이게 이제 지금 누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냐? 윤석열 총장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와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징계에 지금 먹은 거는 개인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지만은 우리나라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거든요. 정치 권력이. 그렇죠. 문재인 추미애를 위시한 집권당이.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지금 사실은 문 정권을 미워하는 사람이 60%가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대변인이 바로 윤 총장이에요. 윤 총장은 개인의 명예도 있지만은 우리 국가적 명예를 위해서 절대 물서면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받을 거는 우리 국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천이 결국 이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구천이 이기는데 결정적 기여인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범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범녀 밑에 그 당시에 그 문종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범녀는 우리 같이 이제 상을 잘 받는 거야. 네네. 구천의 기지를. 고난을 같이 할 수는 있어도 행복을 같이 할 수 있는 관상이 아니다. 그래서 범녀는 도망을 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자기 친구 문종한테 이야기하죠. 야, 너 내 말 듣고 구천 네 살려주지 않으니까 도망가라. 근데 문종은 설마 그러겠나 하다가 결국 문종은 구천한테 토사구팽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토사구팽의 용어가 이제 이 당시에 이 구천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지만은 윤 총장이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 문 대통령은 가슴에 칼을 뽑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제 지금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겁하고 무능하면서 그렇죠. 또 음흉한 사람이에요. 문 대통령은 성격상으로만 봤을 때. 그래도 국민들은 다 착하다고 착각하잖아요. 우리 이니 오빠 이러면서. 엄청난 사람이 그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뽑아놨더만은 이제 자기 스스로 성격은 안 하고 누구를 내셨으면 추미애 장관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1월 달부터 난리 났잖아요. 인사학살부터 수사권 남용, 감찰권 남용, 급기야는 징계권으로 팩트도 명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냥 심증만 있는 거. 6가지가 했는데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행정법원이라든지 감찰위원회라든지 전국의 검찰들이 다 들고 일라고 거의 맞습니다. 99% 일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애완경 검사들 몇십 명 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전국의 법대 교수들이 들고 일라고 그 뭐 거의 오전 5패 뭐 어떤 사람은 6전 6패를 했잖아요. 추미애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누가 기획을 했어요? 청와대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감독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꼭두각시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 1년 동안 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통수권자로서 그건 직무유기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그렇죠. 자기가 두 사람도 임명해놓고. 그래가지고 결국 추미애 장관이 어떻든 간에 징계해갖고 이거 어거지로 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있잖아요. 무고잖아. 무고. 무고죠. 누명죄지 완전히. 이러면 누구나 국민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분들이 자꾸 문재인 하고 추미애를 편들지만 당사자들이 한번 당했다 생각해봐. 가만히 있겠느냐고. 자기가 그 상황에 당해가지고 막 공격당하고 일방적으로 욕 먹고 그러면은 어느 누가 이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억울한 거는 못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명 쓴 거. 그렇죠. 특히. 그죠? 그래갖고 이 재밌는 길은 추미애가 어떻든 간에 그렇게 어거지를 해갖고 징계 2개월 나오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이죠. 우리가 1905년 을사오적이 있듯이 이건 경자년이 일어난 범난이에요. 범난. 범난. 우리나라 법치를 문란하게 한 인간들. 그렇죠. 경술국치가 있듯이 나는 이걸 경자법치라고 합니다. 경자년이라는 법의 치욕이다. 그 육적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그 다음에 이번에 정한중, 네. 이용구 안진. 차관, 안진. 그 다음에 감찰국장이 심재철. 그 전형적인 경자 법치를 했던 육적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금방 잘 까먹잖아요. 이런 건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헌정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정의사회구현의 선봉장이 될 검찰총장을 어거지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코끼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여한 사람은 우리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국민들이 두 눈 뜨고 봐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문재인, 추미애, 이용구, 정한중, 안진, 심재철. 그 말고도 애완견 많아요. 이성윤, 한동수, 박은정 등등등 뭐 한동수 뭐 있고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한동수 이런 사람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 동부 김관정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애완견 검사들 권력의 불나방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부역인들이라잖아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쓸어야죠. 망고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역사의 역적.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정확한 토사구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냥개 추미애를 동원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토끼 사냥을 했잖아요. 근데 추미애가 토끼를 완전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쫓아내려니까 겁이 나는 거야. 지금 뭐 완결도 한 못 지은 거예요. 못했죠. 네. 또 막판에 재밌는 게 저번에 말했지만 추미애 장관 우리 3주 전에 했을 때 도로 토사구팽 당하고 조직에서 반란이 말렸고 했죠. 그날 보세요. 이번에 징계위원회 마지막에 자기 편에 했던 아까 신성식 그 양반 기권으로 다 뺐잖아요. 빠져붙잖아. 막판에 자기가 또. 그죠? 배신 쳤잖아. 추미애를. 그래 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 운세가. 근데 결국 어때? 토끼 꼬리만 물은 거야. 추미애가 윤석열 꼬리만 살려놓고. 이거는 토사구팽이 안 되는 거죠. 완전한 토사구팽이. 결국은 자기는 이제 버림받았고.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팽당하고. 자기 성과는 없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달아난 이제 그것이 이제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결국 추미애 진짜 내년 운세가 아주 볼만하겠다는 생각 정말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개가 윤석열 토끼를 꼬리 다 잡아먹을 뿐이 되는데 꼬리만 물어본 거야. 토사도 안 되고 팽만 당한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한테.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이제 토끼가 살은 거야. 그래 이제 토끼가 이제 공격할 단계가 되는 거예요. 도로. 진정한 토사구팽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토생구팽이네요. 토생구팽. 토끼 살리고. 바로 맞습니다. 이거 이제 새로운 고사성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토사구팽이 아니고 토생구팽이라는 네. 새로운 고사성어가 이번 사건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한 번도 하도 대한민국은 참 문재인 대통령은 예언가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나라를 해주겠다. 이런 새로운 성어도 만들어져. 성어가 만들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로 윤석열 총장께서 네. 추미애를 잡아쁘고 조국도 잡아쁘고 그렇죠. 이제 잡을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 잡아요. 문재인을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저는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근거를 오늘 역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어요.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오늘 저희의 이제 메인 주제를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추미애 그 작전은 대실패했고 네. 뭐 추미애는 알아서 뭐 떨어져 나가시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뭐 또 뒤통수를 치시든지 뭐 이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아직 과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네. 과연 그 사람은 이걸 극복할 능력이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윤석열 총장은요, 이게 작년에 제가 그 윤석열 총장 12월 2일 날 선거입니다. 그죠? 딱 네. 1년 한 보름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일본에 참 제목도 잘 달았어요. 윤석열 총장은 헌법주의자다. 윤석열 대망론이다. 내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떼었을 거예요. 이 대망론을.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이 타고난 팔자는 이분의 운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네. 뒤에 현재 대운이 이거 뭘 해놨습니까? 2017년부터 17년부터 아, 무려 20년간 갑오 을미 대운으로 그 원래 윤석열 총장은 이상이 큰 사람이에요. 이상이 크다. 이상이 크다는 말은 명예를 소중히 한다 이 말입니다. 현실성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2017년부터는 완전히 자기 이상을 현실적인 영역에 실현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인생 최고의 황금기 기운으로 2017년부터 운이 와버린 거예요. 아하. 예? 이걸 이제 명리적으로 보면 운세를 이래 보면 우리가 이 시청자들이 보시면 이거는 타고난 명이에요. 연월일시가. 네. 이 타고난 명이 있으면 이분이 어떤 인생길을 갈 것인가는 10년마다 보는 운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운하고 타고난 명을 합쳐갖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 명도 잘 타고나야 되지만 운도 잘 타고나야 돼요. 맞습니다. 암만 명이 좋아도 운이 안 좋으면 자기 능력을 발휘가 안 되는 거고 명은 별 볼 일 없는데 운이 좋으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제가 하는 말이지만 대통령 그러기 안 되죠. 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참으로만 머물렀으면 되는데 막 대통령을 해가지고 욕심이 우리나라를 있어가지고. 지금 4년도 안 됐는데 네. 정말 온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사주도 좋고 타고난 명도 좋다는 건 그러기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운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왔어요. 이 윤 총장 사주는 잠시 시청자들이 알아야 게 한겨울에 산 밑에 우뚝 선 바위 같은 금 사주랍니다. 쌍칼을 2개나 갖고 있어요. 이 쌍칼이 2개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더욱더. 이 칼 하나 가지고 이제 조국 추미애 잡아였죠. 네. 인자는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문 잡아야죠. 문 잡아야죠. 예. 예? 그리고 이 경금사주들은 과단성이 대단하고 강직합니다. 강철 같은 사람이에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 단단했어. 복싱 보면 맞으면 맞을수록 더 살아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바로 윤석열 총장이 그런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더 커붙잖아요. 지금. 그죠? 네. 장관급인 검찰총장에서 지금 대권에 가장 접근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대운이 돼가지고 10년마다 운을 볼 때는 이 운을 잘 타야 돼요. 그럼 이 운을 어떤 쪽으로 분석을 하느냐면 이 조의 일오일 해가지고 사주를 보는 법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 대체적으로 이 운이 봄, 여름으로 가야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 겁니다. 봄, 여름으로 가야. 특히 여름으로 가야 돼요. 겨울생 추운 계절이 태어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윤 총장은 이 58세부터는 완전히 운이 살아붙어요. 완전 여름에 봄, 여름으로 에너지로 25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윤 총장이 대권 잡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냐. 항상 이렇게 천운이 좋은 사람이 대권을 잡아야 본인도 개인의 영광도 있지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나라가. 또 우리 박사님의 신조시죠. 그렇죠. 나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 문명리 열전에서 항상 말했지만은 천운이 좋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그 밑에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주도 적으면서 운도 안 좋은 사람이 리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윤 총장은 2017년부터 천운이 오고 말았어요. 네. 천운이 오고 이리같이 우리 윤 총장같이 기세가 등등하신 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죠. 지금 보세요. 집권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대통령이나 무려 180석 가까이 가진 집권 여당도 대한민국의 정의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한 분을 못 이기고 있잖아. 결국 지금 뭐 겁을 내고 있잖아.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야당 같다는 느낌도 낳고 있어요. 그렇죠. 100분이 넘는 국회의원이 하는 것보다 훨씬 윤 총장 한마디 한마디 행동 행보가 국민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도탄지고에 빠진 국민에게 꿈과 희망과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분이 미래 권력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이 천운이 2017년부터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내가 이제 아마 1년 전에 그래서 천운이 한건기인데 그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고 이것도 보세요. 천운이 들어오자마자 야, 이 천운이 오니까 예상을 띄웠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전히 초스피드 신장이가 검사장으로 바로 앉히면서 대전 지검에 계시던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적으로 발탁을 했죠. 그랬죠. 윤 총장도 놀랬다 안 합니까? 깜짝 발탁을 한 거죠. 왜?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그 노무현 정신을 개통했다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스타일이 다르죠. 노무현 대통령은 정면 돌파 스타일이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소심하고 약간 좀 비겁하거든. 자기는 성격이. 전면에 안 나서요. 예? 자기는 전면에 안 절대로 나서요. 전면 돌파가 안 되는 성격이에요. 외곽 때리기 스타일이거든요. 꼼수 쓰면서. 그런데 전격 발탁해가지고 너가 대신 이명박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도록 앞에 돌격대장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윤석열 총장은 천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 결국은 또 어디 되나 2019년에 7월 달에 또 검찰청. 예상을 띄웠고 중앙지검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기술을 타놓고 그렇죠. 전격 발탁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식에서 뭘 했습니까? 그 유명한 살아있는 말 권력에도 아닙니까? 수사하라. 윤 총장에게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에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직접 주문했죠. 그래가지고 윤 총장은 충신인 것 같아. 대통령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아닙니까? 조국 장관, 그죠? 수사하고 그 뒤에 말대로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 수익에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여기 대통령이 뭐 열 몇 번을 언급되고 청와대 참모들이 열 몇 명이나 관련됐다 안 합니까? 그렇죠. 그죠? 그야말로 국정농단이죠. 그리고 부정선거고요. 100% 국정농단이고 부정선거죠. 그렇죠. 민주주의, 헌정체제를 교란한 게 선거사범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대단한 사건이죠, 이거는. 그리고 우리들 병원 사건이라든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요 근래 터진 원잔, 그죠? 또 뭐 많잖아요.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 당시에는 그 옵티머스나 라임 사태는 안 터질 때입니다. 칼럼 쓸 때는, 그죠? 네네. 시설이 뭐죠? 창과 방패의 치열함이 극에 달한 그 시점은 12월과 1월이 될 것이다 했어요. 이때 어땠어요? 윤석열 총장이 치고 들어갔다 아닙니까, 수사가. 맞습니다. 그죠? 깜짝 놀랐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방 맞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원래 오늘 내가 예측한 겁니다. 2020년은 대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주를 보면 네. 타고난 명이 있지만은 운을 볼 때 대운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단위, 크게는 10년 단위 아니면 또 5년 단위로 그 사람이 살아갈 인생길이자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 외부 사람들이 나를 도우느냐 안 도우느냐를 판단하는 큰 자료가 바로 대운이라고 부릅니다. 네. 10년 단위. 대운을 잘 타야 돼요. 근데 이 윤 총장이 2017년부터 대운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대운이 갑오대운이라고 부릅니다. 갑오대운. 예, 예. 근데
올해는 무슨 운이냐? 이 갑오대운이라 합니다. 네. 갑오라는 것은 나무고 불이거든요. 오는 말을 나타냅니다. 근데 올해 대운이 뭡니까? 2020년 경자라는 글자죠. 네. 경자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갑이라는 글자는 말입니다. 갑이라는 글자는 우뚝 선 나무고 경이라는 글자는 도끼자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갑목이라는 글자가 경금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천극지충이라고 명리적이라는 것은 외부의 강력한 압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명리학으로 갑경극이라고 합니다. 갑경극. 그 다음에 이 말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네. 말이란 글자는 오하라고 하는데 불을 나타내는데 원래 지가 오잖아요. 이게 한자로는 자수라고 읽고 자수라고 하거든요. 지는 물을 나타내요. 이 말과 지는 뭐라고 하느냐? 상극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말띠하고 지띠는 6년 차이거든요. 네. 이걸 명리적으로 좌우충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께서는 2017년 갑오하고 2020년 경자라는 글자는 팽생이 한 번 오는 하늘도 부딪히고 땅의 기운도 부딪히니까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듯이 큰 격변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하. 사실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원래 여러분 알다시피 윤 총장은 생일이 어떻게 돼요? 양력으로 12월 18일입니다. 네. 12월 양력 생일인지 음력 생일 챙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윤 총장이 양력으로 생일을 챙기면 12월 18일이 한갑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네.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그날보다 좀 더 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늦었지만은 우리 윤 총장 한갑잔치를 윤 총장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꼭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음력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윤 총장께서 생일하니까 한마디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그 징계 1개월 먹은 거 아시죠? 예, 예. 그래 자천 당했잖아요. 그죠? 여주 지천장 있다가 그죠? 네네. 대구 가고 대전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징계 먹은 날짜가 또 이 음력 생일이었답니다. 아하. 아, 참 양력 생일이었답니다. 12월 18일. 근데 이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 2개월이 나온 날 있죠? 네네. 그날은 또 마침 음력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윤 총장 인생이 어때요? 팔자가 참 묘한데요. 묘하죠. 네. 그게 왜 그런가 알아요? 윤 총장 팔자가 금수상관격이라거든요. 네네. 금수상관격은요. 오해, 비방, 음해, 무고, 누명을 자주 당하는 상관이 있는 사람들. 예, 예. 우리 시청자도 그 어떤 컴퓨터 만세 두대가 자기가 상관이 있으면 굉장히 무고나 음해를 자주 당하고 누명을 자주 당하는 거예요. 윤 총장은 언제든지 반드시 또 이 재밌는 게 상관 있는 사람은 끝까지 밝힐 겁니다. 아하.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물러섭니다. 지금요 집권 여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물러서기를 스스로 물러서기를 바라잖아요. 안 물러섭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해가 올해 2020년 경자년이 됐던 거예요. 새로운 변화의 해가 된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올해 1년에 총평을 낸 게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기존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맞잖아요. 맞죠? 이탈했잖아. 뭐 직무 배제도 당하고 지금 그렇죠. 뭐 징계 당하고. 아니 1년 내내 그 이탈 당했잖아. 수사 추미애 장관이 날마다 뭐 감찰권 행사하고 수사지휘권을 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틈만 나면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또 어때요? 2달간 직무정지가 정지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며칠 뒤에 또 행정법에서 인용이 돼보면. 그죠? 또 이제 또 변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어디 됩니까? 추미애는 이제 구팽당했으니까 이제 누구하고 싸웁니까? 문재인하고. 2라운드죠. 이제는 살아있는 현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의 권력이 되는 윤석열 총장과의 싸움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인용이 돼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해계망측한 일입니다. 아, 세계 토픽값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임명했던 총장이 미워갖고 징계를 의결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에서 문제가 많다 이래보면 다시 복귀해보면 어디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은 똥대프죠.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또 4월과 5월에 친인척을 비롯한 측근으로 인하여 비와 슬픔이 많이 배가됐다. 많았잖아요. 장모 문제, 아내 한동훈 문제. 자기 친하다는 한동훈 그 다음에 자기 최측근들
인사 학살로 다 잘라내쁘고 그렇죠. 여러 번 했잖아요. 또 인사도 그죠? 네네. 그리고 또 6, 7월과 변화가 많죠. 이때 아마 채널 A 사건, 한동훈 사건이 많이 아마 부각될 때예요. 뭐 수사지휘권 뭐 남발하고 많다 그럴 때. 나중에 들통났지만은 이 6, 7월 달에 이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한동수 있죠. 한동수. 예예. 그 양반이 대검의 감찰부장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세요? KBS 오보. 그리고 한동수가 감찰하면서 네. 검찰 건방지게 말이죠. 검찰총장한테 문자로서 감찰한다 보낸 거예요.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 없는 인간이 한동수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어때요? 조직의 변동수가 크다 했잖아요. 10월 달에 또 감찰권 행사해가지고 그렇죠. 식물총장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때 윤 총장이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완전 다 터뜨렸지 않습니까? 진짜 막 완전히 거대 180 여당에게 완전히 집중 공격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대선전포고를 했다 아닙니까? 그때 다 어땠어요? 국민들, 우리 이 문재인 정부를 싫어했던 다수의 국민들이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꼈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 가지고 거꾸로 또 추미애 장관은 칼 갈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고 보자. 나는 나의 부하가 아니라 이래갖고 이때부터 준비한 게 들통 났잖아요. 이번에 징계권 행사하면서. 맞습니다. 아마 누구 박은정을 통해가 한동수를 통해 가지고 심재철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누명을 씌우려고 공작 정치를 벌인 거죠. 그렇죠. 그죠? 이거는 공작 정치예요. 조선시대도 제가 조선시대 전공했습니다. 조선 후기 때도 이 숙종 때 유명한 공작 정치의 원조 김석주라는 인물이 있어요. 숙종 임금의 그 외 당숙 아재 되시는 분인데 공작 정치 해갖고 죄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인가 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죠. 주권 재민이고, 그죠? 국민이 주인입니다.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안타까운 거는 거대한 정치 권력이 법치 위에 올라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법치 위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총장이라는 기계가 있고 정의감이 불타는 총장을 뒀다는 게 우리에게는 그나마 희망이고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지금 어떻게 내가 풀이했습니까? 12월 달. 지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쓴맛을 느끼는 편의운이다. 쓴맛을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아마 윤 총장께서도 이번 달은 아마 이 편의운이라는 뭐냐면요. 명리적으로 하면 편의란 글자는 우리가 차를 쫙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편의운이 오면 약간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차로 따지면 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장에 파킹 시켜놓고 보조 브레이크도 딱 하고 푹 쉬어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느냐? 이때는 자기 과거를 해고하고 인생을 해고하라는 운이에요. 마침 또 원래 이달이 한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한갑을 누려 행복을 누릴 이 시간에 윤 총장은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이야. 맞습니다. 기름도 였고 몸도 충전하고. 심기일전하고. 그렇죠. 이게 다음 달까지 2월 4일까지 갑니다. 2월 4일에서 9일까지 2월 13일 정도까지 갑니다. 2월 13일까지.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네네. 보충하는 시간. 보충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은 1월 7일부터는 더욱더 인기를 끌고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얻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이번에 공수처를 견제 세력이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갖고 막 의기양양해갖고 이번에 조금 세게 나간 평소보다는 다르게 조금 세게 나간 척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윤 총장은 어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또 상대를 하겠지요. 그렇죠. 이제 문 대통령한테 선전포고 했죠. 바로 징계 2개월 묵자마자 하고 남을 사람이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살아있는 현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의 권력이 되곤 윤석열 총장 간의 더 큰 세계대전을 복식으로 따지면 세계적인 이벤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 총장은 내년에 그건 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내년 운세를 보면 미리 약간 맘만 들이면 내년에 윤 총장은 세를 결집하고 근데 약간 이제 배우자 문제가 저쪽에서 집중 공략할 거예요. 배우자 문제. 윤 총장 운세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아버지가 좀 안 좋게 된다든지 네네. 아내가 좀 힘들어진다든지 그런 일을 저는 원래 야비한 수를 잘 쓰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꼼수를 잘 쓰잖아요. 그렇죠. 꼼수의 천재 아닙니까? 저번 정치가. 질 낮은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집권당이.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합병 난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그의 인생을 변두는 큰 파도가 될 것이다. 한번 파도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올 초에 1%가 거의 아마 다음 주 제가 봤을 때 이 방송이나 월요일, 목요일 다음 주 아마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이제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우 기자님 어떻게 나올 거 예상하십니까? 저는 30은 거뜬히 넘길 거라고 30% 이상?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5% 이하? 지금 한 36%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뭐 리얼미터나 이런 데 큰 거 네. 바라지 않고요. 네. 한 34, 네. 33 그 조작 미터라는 리얼 미터에서 35% 이하면 뭐 끝난 거죠. 사실 놀라운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쪽 리얼 미터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호남 지역 그 우리 국민들 빼고는 아마 전국적으로 여론조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 건 한 20%? 호남을 빼면 안 그렇겠어요? 그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윤 총장,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했어요. 정권은 유한합니다. 지금 암만 기세가 등등해도 우리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암만 기세 등등 하더라도 국민은 무한하죠. 그렇죠. 이런 진리를 실천한다면 헌법주의자 윤 총장이 실천한다면 그의 대망은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만들어주지 않겠나. 개봉박두죠. 2021년. 그런데 아마 공수처나 제 집권여당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집요하고 야비한 수를 엄청 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어때요? 두 눈 부릅뜨고 윤 총장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고 더 특히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어떻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항해도 부입니다. 윤보선 대통령 충남 아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경북이죠. 네.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 강원도입니다. 원주. 예, 예. 기억하시죠? 전두환 합천. 그 다음에 노태우 대구.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거제도. 네네. 부산을 기반한 거제도.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호남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부산을 기반했지만 사실은 호남 정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는 경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출신이라는 말도 뭐 참 흥남이라는 골치 말도 있고 아파요. 막 그래요. 예. 예? 막 썰이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결국 호남을 기반한 정권이 세 번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인자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충청도에서 나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동서화합도 되고 이 갈기갈기 팽가르기 잘하는 이 문재인 정부가 팽가르기 한다니까 오직 3분의 1만 자기 편이고 3분의 1은 어디 완전 서자 취급하잖아요. 국민들을. 그렇습니다. 다수 국민들을. 그죠? 뭐 국민들을 완전히 뭐 같이 알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충청도 지역에서 한 70% 이상 나오게 해가지고 그러면 차기 대권의 희망이 윤 총장도 있지 않겠나. 국민들이 밀어주기만 한다면. 그 대신 이제 윤 총장께서도 많은 내공을 더 닦아야 되겠죠. 정치인으로서 거듭나려면. 그렇죠. 그죠? 검사로서의 또 보는 시각하고 정치로 보는 시각은 다르거든요. 지금부터 주변에 참모들 자고 정치인으로서 많이 내공을 깎고 수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오늘 류동환 원장님께서 하나하나 또 짚어주셨지만 결국 이제 추미애는 갔고 이제 문재인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의 이 기질이라면은 충분히 문재인에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를 신뢰하고 결집할 것이고 결국 이상으로만 느껴졌던 그 큰 무언가를 윤석열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상도 오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과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오늘 원장님께서 하나 짚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자, 윤 총장이 어떻든 간에 문재인 정부라든 자기들이 적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많은 100명이 한 150명 가까이 된 사람을 국립호텔에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래 봅니다. 크게 생각해요. 거시적 시각으로 역사의 흐름을 보면 윤 총장이 어느 정도 뭐 검사니까 당연히 자기 임무가 검사는 뭡니까? 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비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덮으려고 공수처 만들고 윤 총장을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을 짜갖고 하는 거지만 가짜잖아. 그죠? 그렇죠. 아, 윤 총장 쫓아낸다고 검찰 개혁입니까? 사람을 시스템적으로 가야지. 그런데 윤 총장이 저는 새로운 신적폐 세력
문정군하에 보이지 않는 지금 수면 밑에 있는 이 많은 적폐들을 쪼그려 보면 제대로 된 적폐 세력을 또 신적폐를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 세력들에게 깨끗이 청소된 상태에서 새로운 맑은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흘러가도록 하는 아마 그런 역할을 윤 총장이 하지 않겠나,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나지 않겠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아, 정말 대환영이죠, 그러면. 예. 그러면 그 박근혜 이명박을 수사했다고 지금 윤 총장을 미워하는 친박의 어떤 지지자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같은 잣대로 죄가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그리고 욕할 이유가 없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넣었던 그 자태대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두 분의 형량을 합친 거에 곱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할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윤석열 총장은 역사의 영원히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한 인물로 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또 유념을 하면서 또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호불호가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알지만은 결국 이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이 저 사람 뭐지? 했다가도 이렇게 하나씩 결집하는 건데요.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의 윤석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하나하나 우리가 더욱 주목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의 또 사주로 진면목을 보면서 내년 향후 행보도 좀 우리가 예측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니까요. 예, 예. 다음 주에도 관련돼서 예. 많은 말씀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쩌다가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정권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썩은 짓을 해놓고 그것을 수사하려는 검사들, 총장을 탄압하니까 그 반작용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해진다. 이게 오늘 원장님의 말씀이었는데요. 뭐 지금까지 지지율만 놓고 보면 그 말이 너무나도 정확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윤석열 총장, 이제 문재인과 싸우게 됩니다.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신의 한 수,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꼭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흥미롭게 봐주셨다면,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추천 잊지 말아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세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KF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중국산도 많고 말이야. 그리고 가격이 아직까진 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가 또 준비했습니다. 국내 생산, 국내 원단 100% KF94 마스크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자, 이 안에는 4중 필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잘라봤더니 이 겉감, 안감은 물론이고요. 이 안에 이 필터 역할을 해주는 이런 부직포 성분, 그리고 이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지지대까지 완벽하게 국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KF94 마스크는 숨쉬기에도 매우 편안합니다.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제가 착용한 후의 모습입니다. 국내산 원단으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 보장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착용해 보니까 안경에 김도 끼고 있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 안에서 숨쉬는 공간이 여유롭다 보니까 그냥 비말 차단용 마스크 같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착용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아래 좌우로 건곤 감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요. 태극마크가 새겨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를 통해 태극기를 함께 지니고 다닌다라는 느낌도 가지실 수가 있겠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100개에 6만원 구성, 개당 600원대의 매우 저렴한 구성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한 박스당 50개씩 들어있습니다. 각각 개별 포장으로 위생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총 2박스 들여서 100개에 6만원에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010-5564-4816 010-5564-4816입니다. 전화 주지 마시고요. 문자 주십시오. 문자로 주문 남겨주시면 나중에 사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010-5564-4816으로 문자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